여러분, RBC의 최근 설문에 따르면 캐나다인 10명 중 7명, 약 67%가 여전히 집을 꼭 갖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지금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과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RBC의 설문 결과를 보면 67%는 언젠간 집을 갖고 싶다. 작년 62%에서 5% 정도 상승한 수치고요. 32%의 설문자들은 향후 2년 안에 실제로 집을 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 이상이 집을 인생 최대의 경제적 이정표, 마지막 포인트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또 무려 73%는 집 소유를 경제적 독립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그림자도 있습니다. 설문에 응한 46%는 부모님 집에 더 오래 머물 계획이라고 얘기했고요. 42%는 집 때문에 결혼, 출산, 자녀 계획을 늦출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4%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부업이나 파트타임 잡으로 사이드 잡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즉, 집 소유 욕구는 강하지만 감당해야 되는 희생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실제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2026년 2월 전국 거래량은 작년 대비 8% 감소했고 전월 대비 계속 하락세입니다. 평균 집값도 1년보다 5에서 6% 정도 약간 내려간 상태이고요. 마음은 사고 싶지만 실제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공급 구조는 어떨까요? CMHC의 2025년 공급 리포트를 보면 전체 신규 착공은 약 25만 9천 호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지만 대부분은 렌탈 주택, 특히 아파트형 위주고요. 콘도 분양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에서 재고가 쌓이는 프로젝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새로운 공급 부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즉, 공급 자체는 조금이나마 늘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 특히 실거주용 콘도, 타운홈, 하우스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번 빌 C-4 생활비 완화 법안에서 First Time Home Buyer들의 GST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서 분양시장과 공급시장에 호재가 발생했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집을 이미 산 사람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2025년, 2026년 사이 약 60% 이상의 몰기지 갱신이 예정인데요. 팬데믹 시절 저금리로 장기 계약을 한 사람들이 이제는 몰기지를 갱신해야 하며 먼슬리 페이먼트가 20에서 30%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많은 가게가 현금 흐름의 압박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몰기지와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의 몰기지 갱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자율이 상승한 것들이 반영된 월 납입액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가계 현금 흐름에는 압박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산 뒤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몰기지 페이먼트 등등의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대응 전략을 짜놔야 되는 장기 게임인 거죠. 자, 그럼 지금 캐나다 부동산과 몰기지 시장을 요약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시장에서 실거래는 아직 활발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급은 소폭 늘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요. 힘겹게 내 집을 구매해도 보유 후 몰기지 및 유지 비용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 움직임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핵심의 질문. 여러분들은 진짜 집을 사고 싶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의 대답이 그렇다면 중요한 건 시장 타이밍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숫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체크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집 구매 이후 예상 캐시플로우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과연 현 몰기지 금리에서 20% 정도의 극단적인 몰기지 페이먼트가 오르는 상황, 이런 시나리오에서도 과연 나는 버틸 수 있는가? 예를 들어 50만 불 몰기지를 기준으로 이자율 3%를 계산해보면 월 2,103불인데요. 4%로 이자가 올라간다면 2,378불, 5%로 올라간다면 월 2,668불로 대략 290불 정도의 이자 차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3,480불, 5년으로 계산하면 17,400불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 나의 삶의 계획 속에서 이 집 구매 계획이 꼭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만약 이직이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결혼이나 자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목적과 사용처에 맞는 집을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4명이 될 예정인데 원베드나 투베드 콘도를 구매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업사이징을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부동산 소유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실거주용 주택이라면 시장 방향보다는 나의 삶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투자용이라면 철저한 ROI 계산과 보수적인 버짓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수익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핵심이지만 다른 시장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지 꼭 점검해 봐야겠죠. 자, 안정감이냐 또는 몰기지, 즉 이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느냐는 사실 부동산의 위치, 주택의 타입, 대출 구조 등에 따라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 시간적인 여유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 이번 설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현재 시장은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고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지만 이미 집을 가진 분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집인가요? 아니면 집이 줄 것 같은 안정감인가요? 혹시 집 구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집 구매 후 몰기지 갱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